뉴스로 본 2021년 한반도 사회를 맡은 금초롱. 전승호. 오덕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 문화를 주제로 이제 함께 나눈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맞죠? 전편에는 이제 의식주 먹고 사는 거 얘기했으면 이제 교육 얘기할 차례죠. 전반적으로 또 다 다루는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 교육 문제가 북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북한은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박사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도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에 있어서 많은 일대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교육 비대면으로 이제 강의를 들어야 하는. 그래서 저 이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위 상의만 이제 학교 가는 옷을 입고 밑에는 잠옷을 또 입고 이제 수업을 듣는 초등학교 친구들을 본 적이 있는데 북한도 혹시 원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있죠 지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강의할 때 사실은 밑에는 잠옷을 입고. 잠옷을 입고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긴 한데 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강의를.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원격 교육이 많이 발달하게 됐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준 교육의 일대 변화 중에 하나가 원격 교육 시스템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수업이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지만 지금 2년째 돼가지 않습니까? 2021년이 돼가면서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한편으로는 원격 교육 시스템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줌 같은 경우로 보통 줌이나 웹엑스 이런 걸로 수업을 많이 하는데 줌이나 웹엑스는 202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안 썼잖아요. 그쵸. 맞아요. 쓸 일이 없었죠. 쓸 일이 쓸 일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수업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막 향상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고 쓸 수밖에 없게 되고. 예.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원격 교육의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자기의 생활 같은 것들도 조금 할 수 있는 여유가 또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갔잖아요. 북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어쨌든지 코로나 발생 환자가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실제 있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확산될 가능성이 좀 적죠. 왜냐면 사회주의적인 의료 체계 속에서는 어쨌든 또 통제가 좀 가능한 편이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북한 뉴스들 보게 되면 다 마스크 쓰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방역 교육과 관련된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코로나 방역 교육에 관련된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북에서도 원격 교육에 관련된 기사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라는 곳에서도 그 대학에서 원격 교육 체계가 더욱 개선됐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원격 교육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원격 교육을 하는 학과 숫자가 늘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교육 과정들이 계속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관련돼서도 대체적으로 우리도 지금 보면 대학들은 원격 교육을 좀 많이 하지만 초중고등학교는 좀 대면 수업을 많이 하죠.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하죠. 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성인하고 좀 다르니까. 북쪽도 초중고등학교는 대면 수업을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대학하고 좀 다르게. 그렇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아닌 어떤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교육 과정을 펼쳐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기사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대면 수업하고 주변에 이제 사촌 동생들은 다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러니까 그렇게 북한이랑 한국이랑 그렇게 뭐 괴리가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네요. 거기도 원격 수업 똑같이 하고 초등학교 무조건 또 가고 하니까 좀 친근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북한에 그러면 일반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이 많이 됐는지, 그리고 북한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인트라넷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원활히 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지금? 네, 그것도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원격 교육이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케이스보다는 학교에 나가서 학교에서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 컴퓨터 안에서 하는 장면들이 더 많이 나와요, 기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학교로 이제 가서 그런 이제 그 곳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관련된 보급은 어쨌든 지금 북쪽 기사에 보게 되면 많이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라든가 그런 이제 그 학생들에게 보급을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등장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팩트 상황일 체크를 거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인트라넷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화면을 보게 되면 우리한테 익숙한 줌이라든가 웹엑스 화면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면 구도가 좀 다른데 그 회의 같은 거 하거나 이런 장면들 보게 되면 뭐 그런 시스템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화면 있고 화면 여러 개 앵글 이렇게 있어갖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수업하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대나 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게 있냐면 교생 실습 같은 거 나가면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원래는 이제 교생 실습도 이렇게 4주간 했었는데 2주간으로 지금 축약이 돼 있고, 예, 축약됐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 같은 걸로 해갖고 이제 2주를 좀 보충을 하고 실제로 나갔을 때는 학생들이 있을 때는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애들 만나기도 하지만 교생 실습 나갔을 때 그 친구들이 만약에 등교 안 하는 기간이다.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이제 조회하고 종례하고 수업도 하고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남한도. 근데 이제 북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어떤 기사들이 있냐면 그 가상 수업이라고 해서 화면상에서 예비 선생님이 거기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예비 선생님. 교생 실습처럼 하는. 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 교생 실습인 것 같진 않은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수업으로서 가상 화면 안에서 그거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보면은 아이들이 막 떠드는 장면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선생님이 뭐 조용히 하세요 뭐 이러면은 애들이 막 걸려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 그걸 갖다가 컴퓨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프로그램처럼.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저기 예비 선생님들이 트레이닝을. 예, 수업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사화돼서 나왔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시스템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도입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돼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강조들이 지금 최근에 북한 교육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북한 전반적인 상황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들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북쪽의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전문성이 인정되고 전문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 평양으로 소환이 돼서 그렇죠. 거기서 엘리트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교육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평범한 대중교육적인 시스템보다는 엘리트 교육 시스템이 발달이 좀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아까 이제 원격 교육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뭐 PC로도 원격 교육을 받지만 사실은 또 스마트폰도 이제 또 비대면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북한도 혹시 뭐 그 손전화라고 하나요? 네. 손전화의 그런 또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진화됐는지 또 네. 궁금하기도 한데 얘기해 주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시스템이 아니라 인트라넷 시스템이어서 우리가 이제 접속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북쪽에 나왔던 기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참고로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북에서는 지능형 손전화기, 지능형 스마트. 손전화기. 지능형 손전화기 이렇게 하고요. 거기 보면은 작년에 등장했던 어플들 기사들만 제가 살펴보니까 일단은 그 핸드폰으로 결제 체제가 가능한 시스템. 그래서 지불 체계가 도입이 됐다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나 음악 정보 센터라는 곳에서 그 스마트폰용 화면 반주 음악 프로그램. 화면 반주.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하면 노래방 프로그램 하는 것 같긴 한데 화면 반주 음악 프로그램 그 어플 이름은 정서. 정서 1.0 이게 개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우리 보면 날씨가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의 기사명으로는 기상 봉사 체계.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표현을 북에서는 다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개념으로 등장하는 게 다 봉사여서 기상 봉사 체계 개발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어플 중에 여성 건강 일지라고 해서 그 여성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그 여성 전용으로. 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살까기 관련 그런 것들도 다 저기 조정이 된다. 라는 그런 어플도 나왔고요. 이게 또 이제 코로나 비대면이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어플들도 많이 개발이 된 건가 또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되게 어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북쪽에서도
그 이제 대외 활동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노래방 막 집에서 하고 그쵸? 네. 정서 네. 다운 받아야겠네요. 네. 받을 수 없지만. 받을 수가 없죠. 네, 받을 수 네. 없지만. 네. 근데 그 스마트폰에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제가 얘기 안 한 것 중에 산업 미술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어플. 전시 뭐 이런 건가요? 네, 뭐 그런 거, 그 작품들을 갖다가 관련할 이제 그 열람할 수 있는 어플인 명안. 명안. 명안이라고 하는 명안 1.0이 개발됐다라고 해서 이런 와. 부분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능 두뇌 관련, 그러니까 두뇌 게임.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게임만 많이 하나 봐요, 우리도. 비슷하네요. 근데 일반 게임이 아니라 지능 두뇌와 관련된 그런 게임들. 어디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네. 어플들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요. 네, 다양하게 그런 것도 개발되고 좀 있는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도에 어쨌든 이제 그 기관에서 우리나라 이제 정보 관련된 기관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북쪽에서도 4분의 1 정도 이제 핸드폰이 보급됐다라고 조사가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니까 보급률이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최근에 조선중앙TV에 나오는 그런 막 이렇게 영상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전람회 뭐 이런 걸 했다, 그다음에 무슨 뭐 전시회 같은 거 했다 그러면 다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갖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선중앙TV니까 조금 더 좋은 장면들을 많이 뽑아냈겠죠. 그렇지만 되게 일상적으로 그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그냥 단편적으로 어떤 이제 원격 수업 이렇게 들으면은 이제 다 와닿진 않았는데 어플을 어떤 걸 개발했고 네. 사실 어플을 개발한다는 거는 사용자가 그만큼 있어야 그쵸.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들으니까 좀 더 북한이 정말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도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랑 비슷한 게 상당히 또 많은 것 같고 역시 기술이 좋구나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근데 네.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려면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어떤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이제 포커싱을 하고 그쪽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왜냐면 이것도 코딩도 하고 컴퓨터 개발할 사람들이 맞습니다. 필요한데 네. 혹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뭐가 있나요? 그 일단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강조 자체가 이미 2012년도에 김정은 그 총비서로 이제 그 지도자가 바뀔 때부터 아예 방점을 뒀어요.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서부터 과학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교육 쪽에 이제 강조를 되게 많이 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코딩 관련된 것도 최근에는요, 지금 북쪽의 기사에 따르면 코딩 교육이 유치원부터 시작됐어요. 유치원부터 네, 저희보다 그래서- 앞서가는데요. 네, 그래서 유치원에 유치원부터? 그 코딩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됐다라고 지금 되어 와.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의 그 교육 중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과학기술이라고 묶여서 과학기술이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좀 분리된 느낌이에요. 과학 쪽하고 기술 쪽하고. 고급 중학교, 그러니까 북쪽에 이제 그 학교 체제를 보게 되면 소학교, 그 다음에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 이렇게 가서 고급 중학교가 우리로는 고등학교인데 2014년도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한 학교인데 기술 고급 중학교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고급 중학교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에서 기술자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이제 실업계라고 얘기했던 전문계 고등학교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정보고 뭐 이런 느낌인가? 그렇죠. 전문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과학과 같은 좀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은 따로 특성화. 뽑아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엘리트 이제 학교들이 있고, 보면은 이제 동네에 보면 제1 중학교 이런 데, 제일 고급 중학교 이런 데가 이제 최고로 똑똑한 아이들이 가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 고급 중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실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직업 기술을 배우는 학교, 이런 학교로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노동신문에서도 기술 고급 중학교를 많이 늘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과학 쪽 관련된 어떤 트랙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쓰는 기술적인 어떤 능력들을 길러주는 그런 학교들, 이런 것도 이제 형성이 돼서 과거에는 고등학교라고 불리는 고급 중학교까지는 거의 동일한 교육이었는데 기술 고급 중학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이 이제 그 중등 교육으로 내려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 시대에 오면서 기술과 이제 과학을 분리를 하면서 좀 더 기술의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과학은 과학대로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 현장에서 쓰이는 기술들을 발전시키면서
어쨌든 실용적인 학문들이 조금 이제 이제 그런 것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편부터 이제 2편, 3편까지 오는데 사실 1편부터 이제 실용, 그 다음에 2편은 이제 의식주하면서 실생활, 이제 3편에는 과학에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 뭔가 이제 하나로 묶이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저 1편만 보면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 보셔야 됩니다. 3편을 다 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걸 또 이렇게 또 어필을 해주시는. 네. 아유, 네,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출연이 또 오늘은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3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